안녕하십니까? 한나TV의 한나쌤입니다. 오늘은 고조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에 바로 4월 27일 판문점 선언 핫하게 올라온 사람이 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바로 김정은입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웃으며 만났습니다. 판문점에서. 그리고 뭘 선언했죠? 종전선언을 했습니다. 판문점, 휴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전이라는 건 전쟁을 잠시 쉬고 있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렇지 않게 괜찮아 이러고 지내고 있지만 외국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관광을 온다던가 항상 불안해했어요. 북한에서 미사일 쏘거나 이랬을 땐 우리나라로 관광이 또 끊겼고 비행기, 관광 오기로 한 비행기 샀던 사람들이 티켓을 취소하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북한에서 맨날 미사일 쏠 때마다 진짜 미국에 살고 있는 친척이라든지 괜찮니? 이런 식으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막 언제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도한다라는 거였죠. 우리만 맨날 태평이.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이런 불안한 정세에서 종전선언을 했더라는 건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또한 그 김정은이 워낙 막 웃으면서 심지어는 귀여워 보일 정도로 인기가 생겼고 인상이 달라졌어요. 왜 이렇게 인상이 바뀌었죠? 제가 알고 있는 김정은의 외모는 안경 써야지 안경. 맨날 박수도 거만하게 이런 정도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귀요미였다니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하게 한 걸까요? 어쨌든 김정은 과연 당신은 대체 누구인가? 김정은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김정은의 여러 가지 뭐 루머들, 비화들 그런 거를 인간 김정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과연 너는 누구냐? 자, 김정은은 이제 탄생부터 약간 의혹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원래 1984년생, 저랑 동갑이래요. 너 나랑 동갑이었냐? 동갑이었는데 이제 그리고 어쨌든 김정은의 그런 가계도를 보면 김정일이 여자 관계가 복잡했어요. 일단은 부인이 공식적으로 3명인데 이제 김호까지 하면 이제 4명입니다. 내연녀까지. 자, 김일성과 김정숙 사이에서 김정일이 나왔는데 김정일의 이제 첫 번째 부인은 이제 성예림이죠. 성예림과의 사이에서 나온 게 김정남입니다. 아시다시피 김정남은 첫째 장자예요, 장자. 그래서 김정남이 후계자 1위였는데 김정남이 암살됐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김영숙인데 김서송과 김춘송 얼굴이 많이 오픈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김정남이 암살되고 나서는 김정일의 그 자식들이 언제 암살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얼굴을 오픈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부인이 이제 고영인데요. 고영의 첫 번째 부인이 김정철입니다. 김정철은 많이 유명해요. 김정철 같은 경우에는 에릭 크랩튼 완전 열광하는 아주 그런 사람입니다. 김정철은 좀 다소 외모가요. 좀 여자하게 생겼어요. 여성스럽게 생겼죠. 어머니를 많이 닮았고 어렸을 때부터 여자 같고 여성스러워서 김정일이 그렇게 갈구고 남자답지 못하다고 그렇게 혼냈다고 합니다. 더 컸을 때를 볼까요? 최근 또 에릭 크랩튼 콘서트장에 나타난 김정철의 모습입니다. 완전 멋쟁이, 그쵸? 패션 리더. 그러니까 정말 음악을 사랑하고 지도자와는 좀 많이 먼 것 같은 느낌을 보여주죠. 그래서 김정철은 결국 지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김정철은 김정일한테 가장 갈굼당했던 얼마나 갈굼을 당했냐면 김정철하고 김여정이 생일이 비슷했대요. 그래서 김정철하고 김여정을 같이 생일 파티를 시켜주고 여기는 김정운이라고 나왔지만 이제 김정은이죠. 김정은의 생일 파티는 성대하게 그리고 김정은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좀 남자답고 호탕한 부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김정일이 티나게 김정은을 예뻐했다고 합니다. 생일을 진짜 성대하게 시켜줬대요. 얘는 되게 엄청나게 갈구고 딱 봐도 뭔가 아버지의 갈굼을 담고 우울하게 약간 눈빛이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정은에게는 또 이제 어쨌든 김정은의 생일을 이제 속인 게 보시면 김정일이 1942년에 태어났잖아요. 이자로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리고 또 김일성도 1912년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김정일도 이게 2로 끝나지 않는데 맞춘 거라고 해요. 왜 이런 어거지를 피우는지 모르겠지만 김일성 1912 라임을 맞추겠어. 그래서 김정일은 1942. 그래서 원래 김정은은 1983년에 태어났는데도 1982년으로 억지로 맞췄습니다. 나이를 많게.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일도요. 원래는 1월 8일생인데요. 1월 1일로 뭔가 좀 이렇게 첫 해를 시작하는 1월 1일로 생일도 고쳤다고 합니다. 이런 걸 좀 조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가장 큰 루머는 이제 북한에서 돌고 있는 썰은요. 김정은은 고영희의 자식이 아닐 것이다. 고영이라고 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고용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고용이의 자식이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김정철하고 김여정하고 외모적으로 너무 달라요. 그리고 성격도 김정철은 천상 여자 같은 느낌이고 좀 고분고분하고 고상하고 음악 좋아하고 여자 느낌이 있는데 김정은은 어렸을 때부터 되게 호탕하고 스포츠를 좋아하고 남성적인 면이 많다라는 거죠. 지금 얼굴을 봐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은 얼굴만 봐도 세상 남자야. 그렇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고영희의 아들이 아니라 김옥. 네 번째. 그러니까 김정일의 비서였던 그 수석 비서였던 그 김옥의 아들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김옥의 아들인데 고영희가 김정철 낳고 김여정을 낳고 중간에 아이가 없었대요. 아들을 더 이상 못 가졌대요. 그래서 이미 김정은이 있었는데 양자로 들여서 고영희의 아들인 것처럼. 왜냐면 이제 첩의 자식이다 이러면은 조금 이제 후계자로 인정받기 힘들 것 같아서 김옥과는 자식이 없다는 식으로 하고 고영희의 아들처럼 키웠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암암리에 북한에서 돌고 있는 설인데요. 김정남의 그 측근들이 그런 소문을 냈고 김정남한테 직접 기자가 물어봤는데 김정남은 노코멘트 했고 그 주변 측근들은 부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북한에서만 돌고 있는 설이에요. 그럼 뭐 카도라 통신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어쨌든 김정일은 이렇게 또 여성 편력이 장난 아니었는데 이런 여성 편력을 김정은도 똑같이 물려받습니다. 여자 관계가 꽤 복잡했고 지금 부인인 리설주도 이제 기쁨조라는 설이 있고요. 뭐 김정은의 기쁨조 이래가지고 많은 여자 관계가 있고 리설주도 엄청나게 예쁘죠. 리설주는 그런 은하수 관현악단 그리고 리설주가 들어간 그 곳이 정말 잘 사는 그리고 예쁘고 그런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그런 학교에 졸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리설주는 워낙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 사진이 있어요. 이 리설주의 어린 시절 사진이 제가 그거는 따로 따지 않았네요. 리설주는 제가 나중에 한번 리설주만 중심으로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리설주만 할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김정일한테 사랑을 받고 그렇게 컸는데 사실 김정은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후계자가 되려고 하는 정치적인 욕심이 되게 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김정남이 막 이렇게 마카오에 막 돌아다니고 막 맨날 도박이나 하고 김정남도 사실 참 되게 겉으로 돌았잖아요. 바로 이제 첫째 아들 김정남인데 이때 이제 김정남이 이제 김정은이 야심이 너무 커가지고 김정일 몰래 김정남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김정남은 암살당했죠. 그래서 그 배후가 김정은일 것이다라는 그러한 추측도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약간 야심이 큰 사람이었다는 거죠. 생긴 거에 비해서. 그래서 약간 포커페이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김정은의 자식들이 엄청나게 이제 의혹에 쌓여 있어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3명으로 보고 있는데 첫째 아들은 얼굴을 오픈하지도 않았고 이름도 안 알려줬어요. 어쨌든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딸은 김주애는 어느 정도 오픈을 했습니다. 딸이라서. 둘째 딸이 김주애. 그리고 셋째는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는 또 셋째가 있대요. 근데 이것도 공식적으로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있을 것이다. 리설주 말고 다른 여자한테 자식이 또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리설주 자체도
예쁘죠? 리설주 자체도 임신을 하면 한 9개월 이상 몸을 오픈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몰래 그냥 활동을 일부러 안 하고 몰래 조용히 자식을 낳고 또 다시 활동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계속 이렇게 조심스럽게 비밀스럽게 이러한 자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자식이 몇인지 알 수 없다. 미스테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혹시 암살당할까봐 뭐 그런 것들도 불안하고 이게 자식이 장성할 때까지는 몰래 숨겨가면서 키우는 거죠. 어쨌든 김정은의 공식적인 자식은 일단 3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정은의 그런 유학 생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김정은은 아시다시피 외국에서 유학을 보내면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은 많이 구할 수가 없었는데요. 뭐 요런 정도? 귀여웠죠? 어린 시절 볼살은 여전하네요. 그리고 유학 시절에 이런 사진들, 청소년기 사진을 보면 이거보다 조금 더 컸을 때 사진은 김정일과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건 지금 청소년기 사진. 좀 살이 덜 쪘을 때네요. 그쵸? 통통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유학 시절 신문에 실려졌던 사진. 딱 봐도 되게 개구장이 같은 느낌이고 뭔가 주눅들어하지 않고 호탕한 약간 그런 성격입니다. 김정철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얼굴이 좀 펴있죠. 그쵸? 우리 어렸을 때 꽤 잘생겼다라는 거. 외모도 잘생긴 편이에요. 저는 김정은의 이 사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살을 왜 찌운 거지? 김정은 같은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의 중요성을 표현해주고 있는 같은 인물이에요, 여러분. 김정은이 살찌기 전 코랑 입술을 보면 같은 인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살찐 후, 그러니까 일부러 자신의 외모를 김일성하고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김일성처럼 살을 찌우고요. 의상도, 옷도 일부러 할아버지인 김일성 의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전혀 이렇게 하면 김일성 안 닮았잖아요. 지금 김일성 코스프레 중이에요. 헤어스타일, 안경, 얼굴살. 아니 이렇게 멀쩡하게 잘생겼던 사람인데 왜 살을 찌운 거야? 웃겨. 아무튼 근데 이 약간 두꺼비 같은 얼굴이 조금 더 웃을 때는 귀여운 느낌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훈남이었어. 다이어트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헤어스타일이 너무 웃겨요. 너무 헤어스타일이 김일성을 따라한 거야. 김정일은 머리 파마를 했고요. 진짜 김일성 옛날 사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많이 따라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럼 김일성 때의 그런 독재체제, 보수적으로 갈 생각인 건가? 라고 예측했는데 그 예측을 뒤집고 판문점 선언을 했다라는 거. 도대체 그가 지금 어떠한 정치적인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지 참 신기합니다. 궁금하고. 자, 어쨌든 유학생활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유학생활 어린 시절에 막 보내는데, 유학 당시에는, 이제 자기가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북한의 약간 후계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걸 전혀 숨기고요. 가명으로, 박운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16세에서 스위스로 유학을 갔는데, 이 스위스의 이런 김나지움, 인문계 중고등학교를 이제 마치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김나지움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베른 공립중학교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모르고, 웬만하면 모르고, 거의 선생님들도 이 사람이 진짜 김정은인지 모르고, 그냥 웃으면서 정말 학교 생활을 잘 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가장 친한 친구였던 포르투갈 출신의 주앙 마카엘로라는 친구가 자기한테만 존재를 밝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학부모 참여 행사는 막 변명을 대가지고, 학부모가 참여하지 못했죠. 김정일이 나타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김정은도 꽤나 특이한 학생이었다라고 합니다. 학생일 때 일화를 하나 보여드리면, 김정일처럼 막 여성 편력, 막 그런 기행을 일삼지는 않았지만, 남들이 하지 않은 특이한 행동을 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한테 걸린 좀 부끄러운 사건은요, 남자면 그럴 수도 있지. 시험 전에 학생들 대상으로 커닝페이퍼 검사를 했대요. 커닝페이퍼를 갖고 있지 않아서 가방 검사를 했는데, 그 가방에서 포르노 잡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포르노 잡지는 요즘으로 치면은 맥심보다 더욱더 강도가 센 슈퍼선데이 같은 아무튼 야한 여자들의 누드 사진이 있는 그런 잡지입니다. 포르노 잡지가 나와서 이 문제로 선생님과 싸우고 충돌했다라고.
남자다잉. 그쵸? 김정은 여자 밝히는 건 아버지를 닮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스위스 일간지 르마탱에서 보면은요,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약 2년간 국제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적응을 못했냐면 결석이 잦았다고 해요. 스위스 베른 국제학교 시절 첫 해에 75일 동안 결석을 했고, 그 다음 해에는 105일을 결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잘 열심히 안 다녔다. 성적도 매우 낮았다고 하는데요. 자연과학 성적은 6등급 가운데 3.5등급, 수학, 문화, 사회, 독일어 등에서는 겨우 넘는. 그러니까 이제 낙제의 바로 위 정도. 공부 더럽게 못했다. 영어는 처음 고급반에 들어갔다가 보통반으로 재배치되고 막판에는 과락을 또 겨우 넘겼다. 낙제를 겨우 넘겼다. 그런데 음악과 기술은 점수가 꽤 높아서요. 최고 등급인 6등급, 바로 밑에 5등급 정도였대요. 그런데 김정은이 가장 잘했던 과목은 지금의 몸매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농구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농구 광이었대요. 농구에 강한 승부욕을 가지고 있었고, 친구들이 김정은 완전 농구에 중독돼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정치에 관심도 없었다. 농구 진짜 좋아했고, 그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농구화에 집착하잖아요. 이런 나이키 조던 클래식이라죠. 조던의 그런 비싼 운동화 콜렉션 갖고 있는 사람들 꽤 되죠. 룰라의 이상민 씨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 꽤 주변에 많이 봤어요. 수천 파운드짜리 나이키 운동화의 콜렉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한 켤레 가격은 당시 북한 주민의 한 달 평균 월급의 4배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4개월 동안 벌어야지만 살 수 있는 운동화를 컬렉션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김정은이 이때부터 다소 사치스러웠고, 나중에 위원장이 되고 나서도 그 사치는 이어집니다. 명품 좋아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NBA의 광팬이기 때문에 NBA의 코비 브라이언트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자랑스럽게 간직하는 그런 사진이었고, NBA 선수 데니스 로드먼 선수와도 각별한 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데니스 로드먼 선수는 북한으로까지 가가지고 김정은을 만나려고 하고, 같이 이제 만나가지고 농구장에 가가지고 농구 경기도 구경하는 그런 우정을 뽐냈죠. 데니스 로드먼과 김정은이 친하다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미국 타임즈에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데니스 로드먼이 김정은 백을 믿고 좀 다소 막 건방진 행보로 보인다, 뭐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농구 광이라는 거, 농구를 매우 좋아했다라는 거. 자, 어쨌든 공부는 잘하지 않고 체육적으로만 이제 열을 올립니다. 그래서 스위스 최고 사립학교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지만 공부를 제대로 못했고 낙제성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베른 국제학교에서 리버펠트 학교로 전학을 갔고요. 거기서도 좀 열등한 학생으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영국 일간지 더 선에서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유학 시절에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성이 김씨인데 김 대신 둔하다, 띨띨하다라는 뜻의 D-I-M, 딤을 붙여서 딤정은이라고 약 올리면서 부를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동창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김정은은 꽤 좋은 친구였다, 착한 친구였다, 사교적인 친구였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일본 만화 또 광팬이었대요. 만화를 되게 좋아했는데 일본 만화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만화가 포켓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켓몬을 주변 친구들한테 권하고 재밌다고 주변에게 막 꼭 보라고 권유할 정도로 포켓몬 매니아였다. 일본 만화 매니아였다라고. 일본 만화 좋아하고 농구 좋아하고 흔한 남학생들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자, 아무튼 김정은은 뭐 이렇게 어린 시절은 요 정도로 보여드렸고요. 농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 같죠? 데니스 로드먼과 같이 찍은 것 같죠? 그래서 NBA 단원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 엄청난 농구 광이라는 거. 자, 그럼 김정은의 요즘에 사람들이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김정은의 이모저모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최근의 모습 추가했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런 필적을 남겼습니다.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 이런 식으로 뭐라 쓴 거야? 너무 흘렸었어. 어쨌든 2018년 4월 27일 김정은을 사인을 흘려 쓴 거군요. 그래서 이 필체를 보고 이거를 백두산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백두산체. 막 호방한 글씨라고 해서 백두산체라고 하는데, 이 백두서체가 김일성이 쓰고 그리고 김정일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도 똑같이 그 서체를 따라서 쓰고 있는데 이게 너무 똑같이 따라한 것보다 수십 년간 연습한 글씨체 같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글씨체를 좀 본다고 어렸을 때부터 보다 보니까 이 글씨체를 쓴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북한 대표들이 꼭 쓰는 백두서체라고 합니다. 이 서체를 보고 이러한 그 서체를 해석하는 되게 유명한 분이 국제법 과학연구소장 이희일 씨가 이런 서체를 연구했다고 하는데요. 이 필적을 살펴본 결과 호방하고 호탕한 성격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부분은 살짝 삑사리가 났대요. 그래서 이제부터 부분에서 살짝 떨려서 좀 다소 긴장한 모습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좀 통 큰 성격이 전반적으로 보인다. 글씨가 처음엔 작다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면서 좀 통 큰 성격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어쨌든 좀 그런 통 크고 그런 기가 세고 호방한 느낌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이일 소장은 문서감정 전문가로 문자 조형학 분야의 권위자라고 하니까 좀 믿을만 하겠죠. 어쨌든 이것이 이제 이런 글씨체를 백두서체를 이제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쓰는 글씨체니까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배웠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체에서 봤을 때 성격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보고 온 우리나라 청와대 측 대변인들이 너무나 깜짝 놀란 게 다소 이렇게 거만하고 조금 권위적이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뭐 엄청난 연기인 건지 아니면 뭔가 일부러 그렇게 보이려고 한 것인지 뭐 음모론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너무 사교적이고 배려심이 깊고 젠틀했다라는 이야기를 모두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실무진으로 참석했던 기사 내용이 막 뜬 건데요.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한 배려심을 느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뒷이야기를 얘기를 했는데 격식을 되게 따지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좀 되게 좀 그런 허세 그리고 좀 그런 무서움, 권위적임 뭐 그런 게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장난스럽고 정반대고요. 2시간 반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서로 자유롭게 얘기 나누고 막 이렇게 공연을 보는 와중에서도 옆에 사람한테 막 이렇게 농담을 막 이렇게 던지고 공연도 즐기고 이게 근데 이 고민정 대변인만 느낀 것이 아니라 북한에 특사로 갔다 온 사람들이나 만났던 사람이 공통으로 하는 얘기가 김 위원장이 상당히 배려심이 있다는 얘기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머리로 계산하고 연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걸어갈 때 그 제스처, 눈빛, 상대방을 바라보는 손길, 눈빛 이런 게 자연스럽게 너무나 묻어나왔기 때문에 연기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스란히 그러한 배려심이 느낄 수 있을 정도라는 거. 김정은 배려 있는 남자였을까요? 이 남자의 정말 원래 모습은 뭐였을까요? 아무튼 좀 배려심이 느껴졌고 심지어 이렇게 얼굴 인상부터가 착해지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김정은의 또 욕먹을 만한 행동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의 사치 생활이죠. 김정은의 사치 생활은 2012년에 우리나라에서도 보도할 정도로 여명품을 너무 좋아하고 사치스러움으로 유명합니다. 1억 상당의 고급 시계 그리고 메델라 심포니 유축기. 이 유축기는요, 여성들이 임신을 하면은 가슴에 이제 그 모유를 짜는 기계인데요. 모유 짜는 기계는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만 살 수 있는데, 이 메델라 심포니 유축기는 가격이 35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사는 사람은 없고, 다 월 10만원 정도로 이렇게 대여를 하고요. 정말 고급 여성들의 조리원, 고급 조리원에만 한 2대 정도 있어서 서로 이렇게 빌려가면서 사용하는 고급 유축기라고 합니다. 이런 것만 리서주한테 빡 사주고, 수제 스키 같은 스포츠용품이 과연 되게 엄청난 사치를 부리고 있고, 평상시에 먹는 음식이 에메탈 치즈 등 고급 식재료를 사용하고, 이뿐만이 아니라 캐비어, 꼬냑, 벤츠, 요트까지 구입해서 엄청난 사치를 부리고 있는데, 그의 이 사치품의 금액이요. 2012년 당시, 지금은 더 올랐겠죠? 2012년 당시 이런 호화스러운 사치 품목을 사들이는데 무려 6억 4,580만 달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화로 계산을 해볼게요. 6,886억 원. 6,886억 원. 북한에서.
북한의 그런 지금 주민들은 막 굶어가지고 막 진짜 수영해가지고 압록강을 건너서 막 도망가고 꽃제비가 되고 막 죽어가고 아사 직전에 이르고 있는데 사치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정도는, 예, 이거는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의 이제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는 또 이런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설주가 워낙 예쁘고 1989년생이고 어리잖아요. 평양 금성 제2중학교를 나왔는데 여기는 집안이 좋고 용모가 아름다운 학생만 갈 수 있다고 했죠. 용모를 보다니 학교에서. 그리고 은하수 관현악단 출신으로 노래를 되게 잘하고 워낙 예쁘기 때문에 사실 추문이 많았습니다. 남자관계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리설주의 추문을 덮기 위해서 그 주변의 은하수 관현악단과 왕재상예술단 단원, 리설주의 추문을 알고 있는 단원 9명을 공개 처형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팩트라고 지금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의 추문을 덮기 위해서 공개 처형도 하고, 그리고 리설주의 그런 좀 화려한 또 패션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좀 안 예쁜 것 같긴 한데 좀 촌스러움이 느껴지긴 하지만 이 옷들이 모두 다 이 명품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입었던 리설주 이 땡땡이 옷들, 이 땡땡이 옷이 이뿐만, 땡땡이를 주로 자주 입었는데 이 물방울 원피스나 이 땡땡이 자켓 이런 게 북한 상류층에서 너무나 큰 인기를 얻어가지고 원단을 못 구할 정도였대요. 뭐 이뿐만이 아니라 뭐 리설주의 럭셔리한 패션, 명품을 이제 살펴보면 티파니 목걸이가 이게 얼마였냐면 티파니 목걸이가 480만 원. 이 중간에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 디올 클러치, 아주 작은 클러치가 이게 한 2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 시계는 금액이 안 나요. 시계가 얼마더라? 2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근데 어쨌든 이런 명품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명품 사용하면 요 정도 명품은 다 기본이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북한의 그런 경제 사정을 고려해 봤을 때 리설주 이런 명품 소비가 북한 서민들이 봤을 땐 어떠한 생각을 하게 했을까? 우리는 매일매일 굶고 있고 하루에 2끼도 겨우 먹고 굶어가고 있는데 그 나라의 영부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사치를 부리고 있으니, 그래서 이래가지고 또 많은 또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리설주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부러우면서도 욕하는. 딱 의상만 봐도 엄청나게 럭셔리한 걸 알 수 있죠. 지금 요거는 이거 무슨 왠지 루이비통 클러치 같기도 하고. 그리고 리설주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리설주가 뭐 한국식 화장을 하면 이런 얼굴일 것이다, 미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북한식 화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스타일로 일자 눈썹, 약간 스모키 화장, 이렇게 얼굴 하얗게 해가지고 이거 바르면 요런 얼굴일 거다. 예쁜 편이죠. 그래서 리설주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할게요. 할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김정은의 이런 사치스러움, 그리고 또한 리설주의 이런 명품 선호,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는 지금 북한에서도 서민들은 분명히 욕을 하고 있지,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리설주는 프랑스 혁명 당시에 마리 앙투아네트를 연상시킨다며 리설주의 가방은 북한 근로자의 1년치 봉급에 해당하며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의 사정과 어울리지 않는 행태다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사치스러우면 무조건 맨날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하죠. 자, 어쨌든 지금 북한의 김정은과 리설주에 대해 좀 다뤄봤고요. 이런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감을 잡기 위해서 어린 시절과 그 비화들, 루머 중심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김정은. 지금 남북한에 이제 평화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김정은의 행보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조금씩 변화되고 있고 첫 단추는 일단 잘 끼웠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행보 기대하겠고요.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과연 통일이 될 건지. 전쟁보다는 불안하게 사는 것보단 통일되고 평화로 가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자, 김정은의 행보를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리설주에 대한 부분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